네, 안녕하세요. 다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결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인연이 없다. 본인 주변 사람들을 봐도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연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사주 구조대로 어떤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제 사주 팔자에 쓰여져 있는 그런 흐름대로 이렇게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이 쉽지 않은 이유를 자신의 뭐 스펙이나 아니면 본인이 살아온 삶의 그 여정이 너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쉽지 않은 이유를 사주 명리학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런 점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과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 비, 잘 안 되죠? 네, 비현실적인 기대. 사실 우리가 그 대부분 이 기대 때문에 많이들 어떤 선택이든 결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취직이라든지 심지어 친구를 만날 때조차도 이 비현실적인 기대가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본인 조건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 사람을 원하고 또 현실하고 맞지 않은 기준을 계속 고집하게 됩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재성이 많을 때, 재성 과다, 그리고 이제 관성이 많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데요. 이렇게 재성이 많고 관성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심이 크고 조건 중심인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재성을 이제 욕심, 그리고 관성을 조건으로들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인성은 또 약한 친구가 있어요. 재성은 강한데 인성이 약하거나 관성은 강한데 인성이 약하거나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진짜 괜찮은 결혼 배우자인데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선택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뭐 단순히 눈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 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인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현실 판단력, 판단력, 그리고 객관화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 그래서 현실 판단과 자기 객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조건, 그리고 상대 조건, 그리고 우리 둘이 만났을 때의 결과를 계속 적어보면 좋습니다. 인성이 약한 사람은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사람 어땠지, 뭔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았던 감정, 설레었던 감정도 추후에 차차 머릿속에서 그냥 왜곡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타인의 기준을 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기준을 주로 고집하는 경우에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내 기준만 고집하면 결국 계속 같은 선택만 하게 됩니다. 전문가든지 간에 뭐 주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외부 기준을
이 제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좀 더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때 그 사람들의 기준이나 조언들을 의도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대운의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재성이나 관성이 강하고 또 인성이 약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10년 대운 또는 세운에서 재성하고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욕심이 갑자기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택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기준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 능력이 인성적인 요인이 훨씬 더 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알아보자면 자기 관리가 또 부족한 경우에 결혼이 많이 늦어집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여자분들보다는 또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생각보다 여자분들 중에서도 30대 이제 후반 넘어가고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가면 접어갈수록 자기 관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단순히 게으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주적으로 보자면 식상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식상은 이제 자기의 표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토 기운, 우리 오행 중에 토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상은 뭐 표현력, 매력,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힘이고, 이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강합니다. 근데 사주에 식상은 약하면서, 십성적으로는 식상이 약하면서, 이제 또 토는 강하다, 오행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행동이 무겁고, 삶에 큰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바꿔야 할까요? 네, 식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식상은 아까 움직이고 표현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몸을 좀 쓰고 몸을 써야 돼요. 기본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뭐 사고, 정신적인 부분들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선후 관계는 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좋아지면 생각도 맑아지고 그 전반적으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운동, 뭐 활동, 말하기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헬스나 뭐 스피치, 활동적인 취미들이 있으면은 이 식상을 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토가 강한 분들은 어두운 색이나 무거운 스타일을 좀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둡고 좀 무겁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밝은 색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 입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모를 좀 계속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상은 기본적으로 변화거든요. 그래서 머리, 옷,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줘야 그 사람의 매력이 살아납니다. 외모는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얼굴의 모습 이것만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활력이거든요. 그래서 즉 식상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외모적인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특징 세 번째, 센스, 그러니까 눈치나 센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눈치 센스 없는 게. 사주적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는 주로 식상이 너무 많거나, 아까는 이제 식상이 없어서 그 스타일이 좀 안 났다면, 이런 경우는 사실 식상이 너무 많으면
좀 눈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상이 강하면서 동시에 관성이 약하다. 이런 구조는 말은 많은데 상황을 조절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타이밍이 항상 어긋나고 말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려면은 사실은 실제로 관성을 키워야 합니다. 관성, 이제 사주 배워본 사람들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긴 알으셔야 하는데,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그것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성을 키워야 하는데, 관성은 규칙, 질서, 사회적인 어떤 일종의 선,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을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말을 줄이는 연습.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내가 진짜 이 말이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꼭 해야 하는 말인지를 이렇게 식상 다 관성 적고 하는 분들은 항상 한번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실수 절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좀 형식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형식이 있는 환경, 형식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냥 관성이 강한 환경인데요. 좀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좀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직장, 조직, 스터디 그룹처럼 규칙이 있는 곳에서 좀 자신의 관성이 좀 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많더라도 관성이 많으면 또 조절이 잘 돼요. 오히려 식상이 많은 게 더 장점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사주적인 특징의 문제점은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의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센스는 나 혼자서 개발한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시선, 그리고 그 조직의 환경, 이런 관성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총 5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 쪼잔함, 계산적 태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너무 좀 정없잖아요. 딱 보면은 정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관계를 바로 끊어버립니다. 사주적으로 보자면, 이제 재성이 많은 경우, 재성이 많으면은 돈이 많이 번다 하지만 집착이 좀 강해집니다. 집착이 강해야 사실 돈도 벌죠. 그리고 인성은 없어집니다. 인성이 없고 재성이 많은 경우에 주로 이런 그 경향성을 비치는데요. 돈에 대한 집착은 강하고, 그리고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이걸 바꾸려면은 다시 또 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일부러 한번 손해를 봐보는 겁니다. 우리가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주면 나한테 없는 인성도 천천히 길러집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것을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것이든 내가 주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돈의 흐름을 좀 보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은 돈을 잃는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돈을 흐른다라고 관점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잃는다가 아니라 흐른다. 잃는다는 실제로 없어지는 거고, 흐른다는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인식이 바꿔야 나의 모든 행동에서 좀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모든 것들, 뭐 일부러 손해보고 돈의 흐름을 흐른다로 인식을 전환을 하고 이러려면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금액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쓰면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오래 할 수 없고 시작도 못하고 작은 금액부터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 다섯 번째, 과한 허세입니다. 그 매력을 정말 한 번에 떨어뜨리죠. 허세를 부리면요.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비견, 겁재,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성,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이런 비겁이 과다하고 또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역시도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비겁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구가 강해서 이걸 과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역시나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관성적인 부분을 많이 키워주면은 이런 분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좀 말을 줄이고 항상 이 말이 문제예요. 이 식상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 직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많이 되긴 하는데 아까 같이 결혼을 하는 상대를 고를 때는 말은 좀 줄이고 질문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일반적으로 잘한다고 할 때 잘 보면은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고 적당한 때 리액션도 해주고 또 흥미로운 질문도 해주고 이러면은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리면은 이제 인성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이건 정보를 제한하세요. 자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남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번에 말하고 싶은 것의 50%만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또 관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할 때 속도를 좀 낮추는 겁니다.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도 빠르고 행동도 급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좀 천천히 말하고 행동도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성의 이 기질이 사실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오래 하고 작게 천천히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인데요. 매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제 과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데에서 이제 매력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결혼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섯 가지로 보자면 첫째,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둘째, 자기만의 기준, 그러니까 내 고집이 세고, 세 번째, 이제 다시 정정. 두 번째, 이제 자기 관리 부족. 그리고 세 번째, 눈치랑 센스 없음. 네 번째, 쪼잔한 태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과한 허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못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사주에 있는 부족한 오행과 십성을 좀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나왔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결혼은 우리가 운이 있어서 운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주의 구조를 잘 알고 그것들을 잘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은 본인의 사주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그거에 맞는 실행 방안들을 하면은 결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